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박쌤입니다. 오늘은 고대 2022학년도 수시에서 만약에 고려대학교를 2등급의 성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학교 추천 전형에서 2등급으로 성적을 지원을 했다면 과연 어느 학과를 지원하는 게 유리했을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게요. 그 상향을 적극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상향을 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상향을 했으면, 작년이죠. 작년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올해 고3들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향 권장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학생들은 또는 학부모님들은요, 환상을 갖고 접근을 하세요. 입시 방송을 많이 보면은 이제 저 역시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상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그 입시 결과가 좋은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올리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많이 붙는 거는요, 내 적정 점수대에서 대학을 많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내 점수를 높이는데 포커싱을 해야지, 상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카드 중에 한 장일 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고려대 학교에 대해서 먼저 좀 조사를 해볼게요.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특징이 원래는 교과 60%에 서류 20, 면접 20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교과가 80으로 가고요. 내신이 80%고, 교과 80이라는 건 내신이죠. 내신 80%에 서류 20%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 컨설팅 업체 이런 데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요. 어쨌든 서류가 20%나 반영이 된다. 이건 학종 아니니? 이렇게 학종으로 접근해야 돼. 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교과가 80으로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교과, 즉 내신 성적이 중요도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요. 2021학년 대비해서 올라갔고, 그 변별력이 내신에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류가 20%가 들어가요. 서류가 20%가 들어가고 무시할 수는 없는 성적이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류 20%에 대한 의미를요. 지금은 뭐 이제 원서 접수 다 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막 질러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고대 원서 넘는 학생들 그 모집단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모든 학교의 모집단을 모든 학교로 보면 이 서류의 20의 의미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고대 학교 추천 전형, 교과 80%인 학교 추천 전형에 원서를 넣는 학생들은요, 대부분 내신이 몇 점대냐면 1점대예요. 1점대 내신이에요. 1점대 내신의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서류가 좋아요. 전부. 대부분. 내신 1점대 나왔다는 건 지필고사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어떤 수행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은 대부분 서류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내신만 죽어라 파서 서류 상관없이 내신만 파가지고 내신 성적 잘 나온다? 이런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20% 반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의 어떤 변별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서류가 안 좋은 일부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학생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신에서 갈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전공 적합성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기본 내신 서류가 좋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각 과목별 학교 공부 충실히 했다라는 세특 같은 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은 다 보장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내신 1점대 학생하고요. 2점대 학생의 그 큰 차이는요. 2점대 학생의 큰 차이는 내신에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서류에서 생각보다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1점대는 대부분 서류가 좋은데요. 2점대 학생들은 서류가 안 좋은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 갭이 굉장히 많아져요. 2점대는. 그래서 상향을 할 때 2점대 학생들도 서류가 좋은 2점대 학생들이 상향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과에서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 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군포 3번 지역에서 학원을 하지만 제 학생 같은 경우에도
2.6 내신으로 학교에서 고대 넣어봐라, 상향 질러봐라 라고 얘기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요, 이건 학교 욕심이죠. 어느 학교라고 안 밝힐게요. 그럼 되죠? 학교 욕심이죠. 저는 이거 제가 반대했습니다. 전 반대. 그래서 이 학생 어디 넣냐면요, 2대 넣어가지고 2대 원하는 학과에 최초합했어요. 학종으로. 이런 2점대 내신으로 넣으면 내가 원하는 학과를 넣을 수가 없어요. 내 원하는 학과를 가는 게 더 나아요. 약간 학교를 낮추더라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느 학과가 유리했을까요? 어느 학과가 유리했을까요? 어느 학과를 넣을까요? 일단 고대를 넣을 경우에는요,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건요, 올해 그러니까 2022 학년도 기준으로 제가 어떻게 추천을 했냐면 1점대 후반 학생들은 어문계를 넣어라 했어요. 적극 추천했습니다.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Why? 이유가 뭘까요? 보통 고대 수준의 내신은 고대 정도 되는 학교는 1점대 초반 정도 되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 1점대 초반으로 원서를 넣잖아요. 근데 고대는 한양대랑 다르게 수능 최저가 매우 셉니다. 어느 정도를 셀까요? 인문 자율 보면요, 3개의 영역 등급합이 5이네요. 자연계는요, 3개의 영역 등급합이 6이네요. 근데 이 수능 최저라는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인문계열은 올해 맞추기 힘들고요. 자연계열은 할만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은 제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학생들이 넣으라는 얘기 제가 참아 못했고요. 인문계열은 최저 맞추기 힘들어가지고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수학 통합 때문에 3합 5라는 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 때문에 내신은 되는데 고대 떨어지는 애 따라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내신 1점대 나오면 수능 최저 잘 맞출 것 같죠? 근데 올해 못 맞춘 학생들 아주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수험생 수만이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고대 원서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점대 후반 학생들은 어문계열 적극 추천했고요. 그러면 작년에 어땠나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21학년이죠. 2021학년도 고대 넣은 학생들인데, 여기가 내신인데, 제가 말한 어문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영어 영문, 도고 동문, 불어 불문, 중어 중문, 노어 노문, 일어 일문, 서어 서문 이런 쪽이죠. 이런 계열. 어문. 보면 여기가 다 1.8, 2.0, 2.1, 70% 컷이 이렇게 나오죠. 네, 올해는 점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교과가 80%라. 하지만 그 수능 최저 때문에 충분히 보정이 된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 했던 것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1점대 후반이면 가능성이 있다. 근데 2점대를 넘어가면 쉽진 않아요. 그러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이면 어문을 했겠지만 만약에 2등급을 넘어가면 2등급 초반을 넘어간다. 그러면 막말로 2.6 학생이 넣는다. 2.5 정도 된다. 2.5등급. 고대 우주 상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를 넣었을까요? 제가 올해 추천하는 학과는요. 이 중에서 어디였냐면 한문학과예요. 한문학과. 몰라요. 결과는 나와봐야 알아요. 5월달 돼서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제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학과는 한문학과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한문학과는요. 성균관대도 한문 있죠. 한문학과는요. 어느 학교든지 간에 한문학과 자체는 인기가 낮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준비한 학생들도요. 한문학과는 제가 그냥 다 넣으라 그래요. 넣으면 붙을 확률이 있다고. 그 한문학과 자체가 근데 제 2021학년도에는 어땠냐면 충원 인원 보세요. 한문학과가 몇이었죠? 빵이죠. 빵. 이거 보이세요? 빵. 충원 인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2등급이었어요. 근데 2등급 찍는 학생들이 넣을 선택지가 더 많이 있죠. 노어노문이라던가 서서문이라던가 이런 선택지가 있고 여긴 충원이 좀 돌았잖아요. 근데 2.0이었지만 충원이 빵이었던 한문학과는 넣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올해는 한문학과가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문은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붙은 학생들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한문학과가.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2.6 내신 고대 그 2.6으로 제 학생 고대 추천받은 학생이 고대 들어간다. 원서
넣을게요 하면 전 여기 넣으라고 했을 거예요. 한문학과. 근데 한문학과를 굳이 전공을 무시하면서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랬고, 근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2등급 정도예요. 2등급이에요. 2등급인데 어문 계열이 싫어요. 그럼 어디 넣을까요? 한번 볼까요? 작년 성적대를. 그러면 제가 어문 계열 말고 진짜 저는 어문을 죽어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추천했던 데가 제가 추천했던 데가 여기에요. 식품자원경제학과 같은 경우에 올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학년도에는 셌죠. 1.6. 근데 1.6을 찍었던 학과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경제학과 1.6. 그리고 1.6이 어디 있죠? 사학과, 철학과도 있었지만 국어국문이나 경영대학이 1.6이죠. 1.6인데 1.6에서 놓고 같은 점수대에서 선택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백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품자원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과보다 이름에 경제학과라고는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중위권 티어인 학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긴 점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식품자원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원서 접수한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뒤로 좀 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2등급이다. 2등급이다. 그러면 저는 식품자원경제학과를 이번엔 추천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 5월달에 나와봐야 알겠죠? 5월달에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절대 넣지 말자. 라는 학과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경영 경제 쪽을 넣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피하자라고 했었던 학과는요, 통계학과였어요. 통계학과. 상향을 하더라도 점수만 보면 그래도 한번 넣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생각할 때가 통계학과였는데 저는 올해는 통계학과는 아니다라고 피하겠습니다. 올해 이게 1.8까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통계학과가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이게 점수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하라고 했던 학과가 통계학과였어요. 올해, 그러니까 2022학년도 작년에 원서 접수한 학생들은요, 이런 식으로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단, 수능 성적이 나온 학생들에 한해서.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고대, 지금 2023학년도 나온 거 보니까 수능 체제가 조금 약간 여유가 생겼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학과의 순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5월달 이후에 학교에서 발표된 결과 나오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2022학년도 거 원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봤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수능 전형입니다. 수능 전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점대 후반의 학생들도 기회가 오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